아침에 세면대 앞에 서서 비누를 집어드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얼굴을 씻어내리면 상쾌한 기분이 들지요. 많은 분들이 이게 청결의 기준이다라고 믿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쾌함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 보호막이 씻겨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호막은 마치 집을 지켜주는 대문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한번 무너지면 바람과 먼지가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비누 거품은 강한 세정력 덕분에 오염물질뿐 아니라 피부에 꼭 필요한 천연 오일도 함께 제거해버립니다. 젊을 때는 금세 회복이 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안 직후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몇 시간 지나면 피부가 당기고 잔주름이 늘어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수분을 잃어 갈라지듯이 피부도 건조해지면서 깊은 주름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늘 깨끗하게 씻는데 왜 주름은 더 늘어나고 검버섯까지 생길까요? 사실 원인은 생활 습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열심히 씻는 것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는 셈이지요. 깨끗함과 건강함은 꼭 같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비누는 가장 깨끗한 방법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왔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비누는 pH가 높아 피부의 약산성 균형을 깨뜨립니다. 피부는 약산성일 때 세균과 자외선으로부터 가장 강하게 보호됩니다. 비누 세안을 반복하면 이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피부가 더 쉽게 상처받고 늙어갑니다.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달라집니다. 거품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뽀드득 소리가 난다고 더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약한 세정이 피부를 지켜줍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비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지금 바꿔야 하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피부를 하나의 얇은 장막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장막은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서 매일같이 외부의 자극을 막아줍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피부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피부 장벽은 각질층과 천연 보습인자 그리고 얇은 유분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집의 외벽이 벽돌, 시멘트, 페인트로 겹겹이 보호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벽돌이 단단해야 집이 튼튼하듯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얼굴이 촉촉하고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지선 활동이 줄어들고 땀 분비량도 감소합니다. 그 결과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점점 얇아지지요. 예전에는 세안을 하고도 금세 촉촉함이 돌아왔지만 이제는 세안 후 수분을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제가 한 환자분을 떠올립니다. 72세 남성으로 평생 아침마다 비누로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조함만 느꼈지만 몇 년 지나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 장벽이 심하게 손상돼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잘 생기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그저 열심히 씻은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피부 장벽의 손상을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노인성 건피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반면 한방에서는 피부 장벽의 약화를 폐와 신장의 기운이 쇠한 탓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서로 관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피부의 방어력이 떨어지면 작은 건조와 자극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점은 동일하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 연구는 다르게 말합니다. 피부 장벽은 나이가 들어도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보습, 자극이 적은 세안, 그리고 영양 보충만으로도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따뜻한 봄날, 벽에 금이 간 집을 떠올려 보세요. 금이 난 곳을 그대로 두면 비바람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틈에 페인트와 시멘트를 덧칠하면 벽은 다시 버틸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도 똑같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켜주면
내년 이맘때는 훨씬 건강한 얼굴을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세안을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낸 뒤 거울 앞에서 피부가 쫙 당기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느낌을 정말 깨끗해졌다 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피부가 보호막을 잃고 수분을 빼앗긴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세안 후 당김은 트랜스 에피더말 워터로스 TWL이라는 현상과 연관됩니다. 즉, 세안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내부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이때의 당김은 건강한 긴장감이 아니라 피부가 도와달라는 작은 외침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늘 깨끗함을 중시해서 하루에 3번씩 비누로 얼굴을 씻으셨습니다. 세안 직후에는 산뜻했지만 저녁쯤이면 피부가 갈라지고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피부가 얇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깨끗하게 관리했는데 왜 더 나빠졌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세안 후 당김이 바로 피부 장벽 손상 신호임을 설명드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세안 직후에 당김이 반복되면 주름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고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더 빨리 손상되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세안 후에도 당김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피부 노화 속도가 훨씬 늦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는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세안 후 당김은 일시적일 뿐 장기적인 노화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 당김을 심하게 느끼는 분일수록 건조성 주름, 검버섯, 각질 문제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이 마르고 갈라지면 쉽게 끊어집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이 늘 건조하고 당기면 결국 깊은 주름으로 이어집니다. 당김은 청결의 증거가 아니라 피부의 SOS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1년 뒤, 5년 뒤의 피부는 지금보다 훨씬 거칠어지고 노화가 앞당겨집니다. 그러니 거울 앞에서 세안 후 당김을 느낀다면 오늘부터라도 피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안 습관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햇볕이 따사로운 날, 거울 속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잔주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건조와 자외선이 서로 손을 잡고 피부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는 따로 있을 때도 해롭지만 함께 작용하면 노화 속도가 5배는 빨라집니다. 건조는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수분이 적어지면 피부 세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작은 틈새가 생깁니다. 여기에 자외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금이 간 유리에 햇빛이 내리쬐면 금이 더 넓어지듯 피부 세포 사이 틈도 점점 커집니다. 그 틈 사이로 활성산소가 쏟아져 들어오고 콜라겐을 무너뜨리며 깊은 주름과 검버섯을 만들어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6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낮 동안 땀을 많이 흘리고 얼굴이 늘 햇볕에 노출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거품이 많은 비누로 얼굴을 씻는 게 습관이었지요. 수년이 지나자 피부가 두껍게 갈라지고 검은 반점이 퍼졌습니다. 검사 결과 건조와 자외선 손상이 함께 겹친 전형적인 노화 패턴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화에 따라 노화의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서양인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만 동양, 특히 한국에서는 햇볕은 비타민 D라는 인식 때문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같은 나이의 동양인과 서양인을 비교했을 때 자외선 차단 습관이 있는 집단이 훨씬 더 주름이 적고 피부톤도 균일했습니다. 물론 자외선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D 합성에 꼭 필요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잠깐의 햇볕은 약이 되지만 과도한 노출은 독이 됩니다. 게다가 건조한 피부는 자외선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보호막이 얇아진 상태이니 작은 햇빛에도 손상이 크게 쌓이게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벽돌담이 단단할 때는 비바람을 막아내지만 틈이 벌어진 담장은 작은 바람에도 무너집니다. 피부도 이와 같습니다. 수분이 충분할 때는 자외선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건조하면 그 순간부터
피부는 공격을 무방비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노화를 늦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햇볕에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비누 대신 부드러운 세안을 하고 외출 시에는 얇게라도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이야말로 60세 이후 피부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비누 말고 뭘 쓰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사실 대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학적으로 권장되어 왔습니다. 바로 피부의 산성 보호막을 지켜주는 저자극 세안법입니다. 이 방식은 피부 장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노폐물은 충분히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첫 번째 방법은 약산성 세안제입니다. 대부분의 비누는 pH가 90으로 강알칼리성인데 피부는 pH 4.5, 5 정도의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면 세정력은 충분하지만 피부의 균형은 깨뜨리지 않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비누 대신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한 그룹은 4주 후 피부 수분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오일 클렌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벼운 오일 성분이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더라도 오일은 미세먼지와 노폐물을 녹여주면서 동시에 보습막을 남깁니다. 단, 오일 후에는 꼭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 잔여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쌀뜨물이나 보리물로 세안을 자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쌀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비타민 B가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평생 쌀뜨물 세안을 이어오셨는데 또래보다 주름이 훨씬 적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과학적으로도 점점 입증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대안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오일이 맞지 않아 여드름성 뾰루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산성 세안제가 더 적절하지요. 반대로 심한 건조증이 있는 분은 오일 세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즉, 피부 상태에 따라 선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강하게 씻어야만 깨끗하다는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필요한 만큼만 씻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피부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지나친 양념이 몸을 해치듯 세안도 과하면 피부를 해칩니다. 이제 거품 많은 비누 대신 피부와 대화하듯이 가볍게 세안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1년 뒤 거울 앞에서 놀라운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피부가 얇아지는 현상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두툼하고 탄력이 있어 작은 자극에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부터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마치 얇은 종이처럼 쉽게 구겨지거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은 표피, 그 아래는 진피, 그리고 피하지방층입니다. 그중 진피는 콜라겐과 혈관이 풍부해 피부의 두께와 탄력을 책임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진피 속 콜라겐 합성이 느려지고 이미 있는 콜라겐은 자외선과 활성산소에 의해 끊어집니다. 그 결과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혈관이 겉으로 드러나며 작은 충격에도 멍이 잘 들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요즘은 그냥 살짝 긁혀도 금방 멍이 듭니다라는 호소입니다. 이는 혈관이 약해지고 피부가 얇아졌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을 작은 상처가 이제는 큰 흔적으로 남지요.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피부 두께 감소가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보고 다른 학자들은 영양 상태,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C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일수록 피부가 더 얇고 회복력이 느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종종 얇아진 방패라고 비유합니다. 전에는 화살을 막아내던 두꺼운 방패가 이제는 종이처럼 얇아져 작은 돌멩이에도 찢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콜라겐 합성을 돕는 영양소를 보충하고 피부 장벽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들이면 얇아진 피부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75세 여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활동이 줄면서 식사도 대충 챙기셨습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작은 부딪힘에도 멍이 들었습니다. 제가 단백질과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지도하고 부드러운 세안법을 권장했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의 피부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멍도 훨씬 덜 생겼습니다. 즉,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피부를 두껍게 지켜줄 생활 습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곧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지름길입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작은 갈색 반점, 흔히 말하는 검버섯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얇아지면서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된 결과물이기 때문이지요. 더 놀라운 점은 이 검버섯이 단순히 색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잔주름과 깊은 주름 형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검버섯은 피부 세포 속 멜라닌이 국소적으로 과도하게 쌓여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건조한 피부일수록 세포 사이의 방어막이 약해지고 자외선이 깊숙이 파고들어 멜라닌을 더 쉽게 자극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멜라닌은 피부를 얼룩지게 만들 뿐 아니라 진피 속 콜라겐 분해까지 촉진시켜 주름을 앞당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한 70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비누로 얼굴을 강하게 문지르셨습니다. 피부가 늘 당기고 건조했는데 5년쯤 지나자 얼굴에 큰 검버섯이 늘어나고 주름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색소 침착만의 문제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피부 전체 구조가 약해진 결과였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흥미로운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검버섯은 유전적 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들은 생활 습관, 특히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여부의 검버섯 형성과 주름 진행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보면 생활 습관이 나쁜 분일수록 검버섯과 주름이 함께 심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낡은 가죽 가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죽이 건조하고 갈라지면 얼룩도 잘 생기고 주름도 금세 자리 잡습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수분을 잃은 피부는 검버섯과 잔주름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검버섯을 단순히 미용 시술로 없애는 데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피부 건조를 막고 장벽을 지키지 않으면 제거한 자리에 또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주름과 검버섯은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하고 햇볕을 조심하며 세안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곧 주름과 검버섯을 함께 예방하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누 말고 그럼 뭘 써야 하나요? 하고 물으십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피부에 자극을 덜 주면서도 충분히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체 방법들이 이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약산성 세안제입니다. 피부는 본래 약산성을 띠는데 대부분의 비누는 알칼리성이어서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약산성 세안제는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지키면서 노폐물만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노인들이 6주간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했을 때 피부 수분 유지율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클렌징 오일입니다. 나는 화장도 안 하는데 왜 오일이 필요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가벼운 오일을 사용하면 미세먼지와 노폐물을 녹여내면서 동시에 보습막을 형성해 줍니다. 단, 사용 후에는 미온수로 잔여 오일을 가볍게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전통적인 세안법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즐겨 쓰던 쌀뜨물 세안이 대표적입니다. 쌀뜨물에는 비타민 B와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를 진정시키고 미세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쌀뜨물 세안을 해온 70대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같은 나이대 여성들보다 피부톤이 훨씬 균일하고 잔주름이 적었습니다. 물론 모든 방법이 모든 분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일 사용 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쌀뜨물이 맞지 않아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신의 피부 상태를 관찰하고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화적인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들은 거품이 많아야 세정력이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단순히 시각적 효과일 뿐 세정력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거품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함은 거품의 양이 아니라 피부가 얼마나 균형을 되찾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욕실에서 비누 대신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사소한 전환 같지만 몇 달만 지나도 거울 앞에서 확연히 다른 피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세안 제품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피부 회복력을 좌우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세안 직후 보습제 사용입니다.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을 3분 보습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피부 속 수분이 금세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세안 직후 보습제를 바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수분 유지율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부드러운 수건 사용입니다. 오랜 세월 같은 수건을 사용하다 보면 표면이 거칠어져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60세 이후 얇아진 피부는 작은 마찰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수건을 얼굴에 누르듯이 톡톡 두드려 닦는 것만으로도 피부 장벽은 훨씬 덜 자극을 받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십니다. 하지만 피부가 건조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내부 수분 부족과도 연결됩니다. 하루에 작은 컵 물을 6, 8회 나눠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피부톤이 눈에 띄게 맑아집니다. 저는 예전에 74세 여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커피는 자주 마시면서도 물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잔주름이 깊었습니다. 제가 물 섭취 습관을 바로잡고 세안 후 보습을 철저히 하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주변에서 얼굴이 환해졌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본인도 큰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수분 섭취가 피부 보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상 물을 충분히 마시는 분들의 피부가 더 건강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핵심은 거창한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꾸준함입니다. 세안 후 바로 보습, 수건을 부드럽게, 물을 자주 마시는 이 세 가지 습관이야말로 60세 이후 피부 회복의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비누로 뽀드득하게 씻어야 깨끗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세대를 거쳐 내려온 생활 습관이자 문화적 인식이지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비누 거품을 내서 씻겨주던 기억, 젊은 시절 공장에서 땀을 흘리고 돌아와 비누로 시원하게 씻어내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 믿음은 피부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약산성 클렌저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피부 장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비누 대신 피부 친화적 세정제를 사용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비누 이콜 청결이라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는 60세 이상 환자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일반 비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69세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비누로 씻었는데 요즘 들어 얼굴이 자꾸 따갑고 붉어집니다. 그런데도 비누를 안 쓰면 찝찝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저는 그분께 피부 장벽의 개념을 설명드리고 약산성 세안제로 교체하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그는 피부 따가움이 사라지고 주름도 덜 도드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비누 사용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전통 식단이나 오염된 환경에서는 강한 세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최근 연구와 임상 사례는 반대 방향을 보여줍니다. 피부가 얇아지는 60세 이후에는 강한 세정제가 오히려 더 큰 손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칼로 채소를 자를 때 젊을 때는 힘이 좋아 웬만한 칼로도 쉽게 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손 힘이 줄고 칼날이 무디면 더 큰 상처를 입히지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비누 세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피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줄었기 때문에 같은 자극에도 훨씬 쉽게 손상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문화적 습관을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습관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혜롭게 바꾸는 것이지요. 과거의 청결 기준이 이제는 피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건강한 피부를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 중 하나는 오랜 습관 때문에 문제가 생긴 환자분을 만날 때입니다. 71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하루 3번 이상 비누로 얼굴을 구석구석 씻어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깨끗해야 병이 안 생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얼굴이 심하게 건조해지고 갈색 검버섯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가려움증이 심해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노인성 피부염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비누 세안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그 틈새로 자극과 세균이 쉽게 침투하면서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환자분은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씻었는데 왜 오히려 더 나빠진 걸까요? 또 다른 사례는 68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면서 햇볕에 늘 노출되었고 저녁마다 거품이 많은 세정 비누로 강하게 문지르며 세안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상쾌했지만 몇 년 뒤 피부가 두껍게 갈라지고 붉은 반점과 검버섯이 퍼졌습니다. 자외선 손상과 비누 세안이 동시에 작용한 전형적인 노화 패턴이었지요. 학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한 세정제를 꾸준히 사용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부 건조, 주름, 색소 침착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생활 환경이나 유전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잘못된 세안 습관이 큰 기여 요인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문지르는 습관이 쌓여 몇 년 뒤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나무에 매일 조금씩 칼집을 내면 언젠가는 큰 상처가 됩니다. 피부도 같습니다. 작고 반복적인 자극이 결국 큰 문제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분들처럼 이미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올바른 세안법으로 바꾸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얼굴에서 변화를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검버섯이 늘어나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불편한 현실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의 작은 선택과 습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3번씩 거품 많은 비누로 씻던 습관을 내려놓고 피부에 맞는 부드러운 세안제를 쓰는 것. 세안 직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지켜주는 것. 햇볕 아래에 설 때는 잠시라도 차단제를 챙기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피부의 미래를 바꿉니다. 단순히 주름을 줄이고 검버섯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와도 연결되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던 분들이 몇 달 만에 얼굴이 환해지고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창한 시술이 아니라 꾸준히 지켜낸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의 당신 얼굴을 거울 속에서 건조와 당김이 줄어들고 피부가 훨씬 매끄럽고 건강해진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 미래를 결정합니다. 피부는 늘 우리 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요. 따뜻한 햇살 아래 촉촉한 피부로 환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세월이 빼앗아 가지 못하는 진짜 젊음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